이런 가운데 미국이 일본에 공대공 미사일을 판매 승인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나 이게 참 미국 놈들 비겁한 거예요. 이게 양면에서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기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미 국무부가 일본에 미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 150기를 약 3,841억 원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F-35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미사일인데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적었습니다. 시뻘건 거짓말입니다. 이거 러시아 견제용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미사일, 이게 공대공 미사일을 판매하는 게 이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 공대지는 판매를 안 해요, 미국이. 그러니까 공대지 자체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장착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대지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있는 공격 목표를 먼저 원점을 확인을 하고 그걸 컨트롤해 갖고 공격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발사 장치 내는 컨트롤 시스템이 있었는데 일본 비행기는 이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공대지 능력은 제로인 비행기가 일본 비행기 전투기들입니다. 전폭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공군력이 아무리 무서워도 지상전에 위협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비행기만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건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 일본 간에 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암람은 현재 미티어라고 하는 영국 미사일보다는 못하지만 현존하는 공대공 미사일 중에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35km, 40km 사정거리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개량형은 뭐 200km까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그 개량형의 성능에 필적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우리 공군은 개발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해? 응? 교인데. 그런가?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일본이 지속적으로 러시아한테 밉보여가지고 러시아 비행기나 어떤 초계 비행 선단, 폭격기, 뭐 더 함정들한테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좀 보태준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 본토까지 가갖고 중국 비행기를 격파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에 와서 뭐 북한에 있는 비행기를 격파할 만한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북한 제공권을 장악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도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러시아 견제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시기 때 이 미사일을 줬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있는 군사적 갈등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본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숫자적으로 우수한 공군력을 배경으로 해서 이번에 그 하와이에서 림팩 훈련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미일 연합 어떤 그 해상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일본과 한국이 결합돼 있는 일종의 동남아에서의 군사적 지형들을 자꾸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의도가 계속되는 이상 동아시아 긴장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일본은 그냥 비무장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지원이 강력한 제지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한테는. 오히려 러시아는 이게 있으면 그래 있으면 한번 쏴봐봐. 한 대라도 쏴서 우리가 맞으면 니들 돼진다. 이거거든요. 러시아 진짜 무서워. 근데 지금 기시노부가 아직 그 동생이잖아요. 아베 동생인데 예산을 올린다고 신청을 했지만 기시다 정부에서는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내년부터 무조건 저기 방위비 2배로 증액해줘 지금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최근 들어 이제 자위대 그 신병 모집 등을 통해 가지고 병력을 대폭 증강하겠다는 계획을 꺼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자위대 병력을 늘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중에 주변 국가들하고
주변국들하고 전쟁을 해도 지지 않을 정도의 무장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감을 사갖고 아베가 총 맞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자유대 자체가 약간 멘붕 상태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한포 사격을 그러니까 자유대 해군 병력이 일본 본토에 대고 한포 사격을 쏴버렸어요. 응? 9발을 한포를 자국 영토에다가 발사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명중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못 맞춰 이씨. 실수로 총을 쐈는데 그것도 안 맞아. 뭐 그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어찌 됐거나 자국 쪽으로 자국에 있는 영토 안에다가 실탄 사격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군대야 현재. 의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무장하면 우리가 다쳐라는 차원에서 일부러 의도한 거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래도 우리 저기 계속 무장시킬 거야? 뭐 이런. 우리한테 무기 주면 뭔 일 터질지 몰라? 우리 저 방향 없이 쏘는 애들이야? 뭐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너무 웃기는데? 아 진짜. 결국 지금 일본의 군사 대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내부적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사람들, 강요하고 있는 세력들하고 이거를 반대하고 일본의 경제를 다시 되살려 보려는 세력들하고의 일본 안에서의 정치적 갈등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걸로 관측이 됩니다. 지금 그 모조콜 건희님께서 그래서 자위대 홍보 드라마 나왔다고. 진짜. 자유대 홍보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자위대 입대하라고 옛날에 우리 무슨 뭐야 네? 아니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의 민족은 뭐야? 그런 거를 지금 일본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멋있는 잘생긴 배우들한테 다 자위대 옷 입혀놓고 젊은 남자 배우들 뭐 하다가 자위대 홍보 드라마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쁜 여자도 여기 주인공이고 여기서 이제 로맨스가 일어나겠죠. 군대 가서 연애를 하라는 얘기야. 뭐야 이씨. 대박. 예. 자위대 하면 나는 그 아베 쏴 죽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니 그 사람 지금 억울한 거야. 17년 전에 군대 3년 갔다 온 걸 갖고 그 자위대 출신이라 그러면 말이 되냐고. 그래도 자위대 출신이죠? 예. 다 발 담궜으면 자위대 출신인 거야? 그렇죠? 네. 예. 아무튼 지금 일본 안에 아베 이후에 그 권력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심각할 만큼 진행 중인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기시다 무리들은 그대로 권력을 독점해갖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반대편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고노다로, 아소다로 아니고요. 고노다로하고 간사장 그 아저씨 뭐야? 이시바 시게루.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 파 쪽에 엄청나게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시바 시게루 파들이 원래 이제 둘이 합쳐봐야 40밖에 안 돼. 근데 지금 아베 쪽에 있는 파들하고 야당을 끌어모아가지고 얘네들을 지금 있는 기시다 파들을 쿠데타 형식으로, 근데 쿠데타가 아니라 이걸 탄핵해갖고 밀어내기 위해서, 주류에서 밀어내기 위한 야당들과 자민당 내부의 파벌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자민당 의원들과 통일교의 유착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연일 계속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유착관계를 통해서 미국의 힘이 없던 고노다로 측에다가 힘을 보태주고 있는 세력들이 미국의 미국의 그 외교부다라고 하는 추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기시다 정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일단은 기시다 정권의 탄생이 아베 계승이잖아요.
아베가 들어와서 아베노믹스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일본의 내각 조직을 끌어가던 힘이 원래는 외무성이었어요. 이 외무성은 일본의 외무성에 있는 직원들은 미국에 있는 외교부나 국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조정받는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맛대로 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펼쳐왔었는데 이거를 경제산업성으로 옮겨버린 게 아베죠. 그래서 경제산업성의 주도로 모든 일본 정치를 내각들을 맘대로 주물러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입김이 잘 안 먹혔겠죠. 그런 과정 중에 아베가 했던 정책들이 반한 정책이었어요. 한국하고 완전히 혐한. 척을 지면서 혐한을 조성을 하고 한국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써왔는데 오히려 이게 실패한 거예요. 즉 아베노믹스가 잘 되고 그리고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하면 일본이 저가인 환율과 거기에다가 국가의 막대한 지원금 그리고 해외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무역 흑자를 확 내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실패한 거야, 결과적으로. 일본 산업 안에서 기본적인 제조업의 기술이 일본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코로나 전쟁 터지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상황에서 미국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일본의 제조업이 아니에요. 이미 일본의 제조업은 미국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중심을 짜려고 한 거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아베나 기존의 자민당이 하고 있는 한국하고의 갈등 상황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친한파 정권이 서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예 일본 정권이 바뀐다? 그렇지. 일본 정권을 아, 반우파적인 정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장 친한파적인 정치 세력이 고노다로와 이시바 시게루라는 겁니다. 고노다로는 좀 별론데. 뭐 별로긴 하지만 아무튼 이시바 시게루가 워낙 친한파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시바 시게루 쪽이 더 낫지. 지금 현재 이시바 시게루를 중심으로 한 고노다로 연합에 대한 힘이 실리는 게 미국의 영향이라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앨런 장관이 가갖고 통화스와프라든지 추가의 담보부, 이게 채권 담보 대출을 일절 거절했어요. 즉 일본이 요구로 한 추가 달러를 완전 거절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와갖고는 대려 일본은 대북 정책 하라고, 일본은 대북 제재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요청했는데 대북 제재는 모르겠고 말도 안 했죠. 북한에다 퍼줘. 연말 안에 북미 정상회담 내년 수교할 수 있게끔 북한한테 일단 퍼준다고 얘기해. 그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미국과 일본의 기존의 수직적인 전술, 그러니까 미국 밑에 일본 두고 일본 밑에 한국 두고 하려고 했던 전술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를 새롭게 개편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뭐가 있었냐면 림팩 훈련에서 우리나라 장군이 림팩 전체를 지휘를 하게끔 한 거예요. 근데 일본 자위대, 그 참여했던 일본 자위대들이 지휘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지휘 못 받는다라고 거부했다는 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국무부가 빡이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대공 미사일을 줬다. 이거는 원래 주기로 한 거야. 공대공 미사일은 언제나 줘왔던 무기인 거고, 이번에 줬던 것도 최신형이 아니에요. 암남 개발형은 사거리가 150km까지 늘어나 있는 건데 구식 무기들을 그냥 전달해 준 것 뿐이야. 그리고 일본이 간절히 원했던 공대지 요격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기는 줬으나 알맹이는 빼고 줬다고 이해하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미국을
잘 다루면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미일, 한이라고 하는 이 수직적인 국가 구조나 연결 구조가 국제 외교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미국과 한국이 동등해지고 그 밑에 일본이나 대만 또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엮어서 넣는 방향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경이네요. 문제는 경이라는 거지.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이 경을 너무 잘 판단했어요. 무능하다고 판단한 거지. 그래서 얘하고는 그건 얘기가 안 옛날부터- 된다. 옛날부터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능했던 거야. 막상 확인을 해보니까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무능했던 거지. 하긴 그 전 정부의 그런 외교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은 초반에는 막 지르진 않잖아요. 근데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냥 막 되자마자 막 으악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토 가고 막 우리는 미국 형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멘붕이 그래서 오는 지금 거죠. 이게 우리가 일본 말에 설성이 친일 경권이 됐고, 그리고 일본도 미국 말을 안 듣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을 안 내기 때문에 지금 한국하고 강경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도도 내놓고 역사 문제도 복원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본 정권을 데리고는 미국이 동아시아 통합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당장에 중국이랑도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아예 일본을 먼저 뜯어 고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잘 안 통하면 과연 한국까지도 뜯어 고쳐야 되는 생각을 난 하고 있다고 봐요. 한국을 먼저 고치는 게 아니지. 아니에요? 상류부터 터와야지. 위에서부터 해와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으니까.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울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타임즈의 뉴욕타임즈의 서사가 이게 엄포가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작은 뉴스 가지고, 미사일 뉴스 가지고 여러 가지를 추측해 봤습니다만, 정말 다행스러운 게, 상상을 뛰어넘는 경정부의 무능으로 인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아시아 관계에 개입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인 건데, 여기에 중요한, 여러분이 헷갈리시 말아야 될 트랙은, 미국은 현재 경제를 운영하는 정책의 축하고 안보 관계, 군사 관계를 운영하고 있는 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그 세력들의 의도가 사실 전혀 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정책의 방향이, 이건 우리한테 유리한 것 같았다가 불리한 것 같았다가 우리 생각해 주는 것 같았다, 뒤통수 치는 것 같다, 요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엄밀하게 다른 투태력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대응을 할 수 근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네. 아니 진짜 누가 대응을 할 수 있나요? 야, 되게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 알아먹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 답답해, 내가 직접 하든지, 내가 한 사람 꽂아줄 테니까 그 사람 말만 듣고 해 라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개입이 많아질 것 같다는 아니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군사복합체가 하고 있는 게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따로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처음에 바이든이 시킨 것도 못했어요, 윤석열은. 근데 두 개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걸 모를까? 아무튼 알게 되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해 결국. 그래서 이제 영어 잘하는 한동훈이 여기서 어떻게 정책을 할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 유치원에서 자전거를 네 나이 때 제일 빨리 탔다고 그래서 김포공항 와서 보잉 747을 몰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급이 달라. 검찰 조직을 돌리는 거하고 나라를 돌리는 거하고는 스킬도 다르고 완전 알아야 될 것도 그렇고 능력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못 한다니까. 조국 장관 말한 대로 광대가 왕궁에 들어왔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대는 광대일 뿐이잖아. 그냥 왕궁이 놀이터가 되는 거야. 서커스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한 외교적인 결과가 2달 만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키를 살짝 하자면 필리핀에서 지진이 7.1. 큰 게 있었어요.
네. 마닐라. 요 정도면은 역대급입니다. 필리핀 쪽에서도. 잠깐만, 아예 잠깐. 필리핀 신나면 안 돼. 자, 일단 마닐라도 진동했다. 이게 오늘 오전 9시 43분쯤 7.1 네. 지진이 발생했네요. 이게 이제 통가에서 시작한 게 지금 그 영향을 이제서?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얘가 실실 그 걸어온 거잖아. 땅 타고 걸어온 거잖아. 너무 늦게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 넘어가듯이 온 거예요. 뒤층의 힘이기 때문에. 근데 지구 반바퀴를 돌아왔는데도 아직도 힘이 7.1이야.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다음 행선지는 이제 대만에 대만. 한 3일 후에 오겠죠. 근데 대만 이쪽에서 이제 얼마 정도 사이즈가 관측이 되는가 아니, 라는 걸 확인을 하면 그 3일 후에 일본. 일본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에이, 일본이면은 7대는 아니겠네. 그래요? 근데 조금씩 줄겠지. 아, 줄어요? 네. 에이. 왜냐면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오니까.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제 대만에 4.5 이상이 온다고 치면 대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왜요? 어. 이게 널뛰기 같은 거예요. 한쪽에 이쪽에서 이쪽 양쪽으로 힘이 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항상 지각의 끝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받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받아서 땅 때리면 그 반발파로 해갖고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갔다가 또 저쪽에 가서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빵 때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진짜의 움직임 같은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좌측 끝에서 7.1이 하나 터졌어. 네. 그럼 이제 이게 날라오면서 대만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 쪽으로 왔을 때 감속이 붙을지 가속이 붙을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대만 앞바다에서 만일 3.5에서 4.5 정도의 수준으로 온다고 치면 일본은 무조건 5.5 넘습니다. 왜냐면 대만 쪽 지형은 안정적이야. 그나마 일본 거에 비해서. 근데 일본은 지금 많이 흔들어 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화산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지경이라서 만일에 3일 안에 대만에 3.5에서 4.5 사이에 지진이 온다면 일본은 5.5에서 7 사이에 지진이 올 수 있다. 라는 걸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피해가 어마어마하겠네요. 그게 이제 화산 폭발하고 같이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늘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아이고야. 가로에 오는 힘, 세로에 오는 힘이 날실, 시실이 맞았을 때는 이게 증폭되면 어마어마한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방송하는 2년 동안 한 번을 못 맞추더라고요. 아니 나는 혹시 그런 일 있으면 겁나게 큰 재난이 나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네. 걱정스러워서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위험성이 또 이번에 존재를 하고 있다니까 다음번 대만 앞바다를 지나올 때 어느 정도의 힘이 발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